이 수렴이 길어야 3, 4일이면 좀 끝나고 아마 주봉이 마감이 되는 27일을 좀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가 아마 설 연휴쯤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좀 쉬는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수렴을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주봉이랑 월봉도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크게 방향성이 한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월봉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구독 다 누르셨죠?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하락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나서 음봉 마감이 됐을 때는 하락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양봉 상태죠? 이 캔들이 지금 양봉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월봉의 마감이 며칠이 남았을까요? 6일 남았습니다. 6일 안에 이 캔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21년 때는 월봉에서도 하락 다이버던스가 명확하게 찍혔어요. 그리고 나서 대하락장이 왔죠. 보면 신고점 갱신, 그리고 하락 다이버던스 명확하게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이때처럼 하락 다이버던스가 명확하게 찍혀있지는 않아요. 이때처럼. 근데 고점을 크게 높이면서 갱신을 했지만 RSI는 올라가지 않아서 저도 하락 다이버던스로 보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이것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봉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걸 한번 켜볼게요. 볼린저 밴드를. 일반적으로 이 밴드 상단에서는 저항, 그리고 하단에서는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밴드를 찢는 무빙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만으로는 매매에 활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밴드를 찢고 나서 가격이 하락이 발생을 하고 다시 밴드의 상단을 도전을 하러 갈 때, 다시 상단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때는 밴드의 상단을 뚫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약한 상승이 나온다는 소리죠.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지금 월봉을 봤을 때 밴드를 한번 찢었죠, 보면. 그리고 나서 음봉 캔들로 이 밴드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 상승이 이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밴드 상단에 닿아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6일 남은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는 저항을 받는 위치예요. 맞죠? 이 밴드를 찢고 나서 다시 한번 밴드 상단에 도달을 하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캔들이 음봉으로 찍히려면 결국에는 96K 아래로 떨어져 줘야 돼요. 아래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주일 안에 비트코인이 96K 안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캔들은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와 버리면 그만큼 매도 압력을 받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여러분은 지금 104K인데 일주일 안에 96K를 갈 수 있겠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수렴 보세요. 이 수렴의 첫 번째 폭이 10%거든요. 그러면 이 수렴을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이 96K를 안 올까요? 오죠. 그 이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90K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채널의 하단 부분. 그러니까 이 수렴 패턴이 끝나고 방향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가격의 폭만큼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 수렴이 끝났을 때 위로 10%를 올려버리든 아래로 10%를 꽂아버리든, 그래서 만약에 아래로 꽂아버리게 되면은 96K 오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수렴이 끝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방향성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이기는 한데, 최대 길게 잡아도 3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주봉 마감이 27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주봉 마감 이후에 이 수렴이 좀 종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잡아도 행보는 3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봉 마감을 하게 되면은 방향성을 정말 크게 한번 보여줄 것 같다. 이게 핵심입니다. 테더 도미넌스도 지금 보면 이게 18년도에서 25년도, 그러니까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고 닿을 때마다 하락장이 발생을 했더니 상승 추세선 위에서도 지금 수렴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아래로 뚫어버리게 된다면 비트코인 대불장이 연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수렴 위로 뚫어버리게 되면은 폭락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설 연휴여서 여러분이 푹 쉬는 타이밍에 제가 이런 소리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부터 행보를 한 게 지금 끝나기 직전이라서, 그러니까 설 연휴 즐길 때 방향성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보면서 텔레그램에 남겨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상황인 거는 다들 인지를 하시고 계시겠죠, 이 정도면. 그래서 지금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하락 채널의 하단이 90K 부근이에요. 90K. 그래서 만약에 하락 추세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저는 여기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곳은 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도달을 했는데 지지를 받는다? 그럼 리테스트 되돌림을 주고 나서 하락을 시켜버릴 수도 있죠. 이런 무빙 많이 나오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패턴을 돌파 혹은 하락 이탈을 했다라고 해서 아마 원웨이로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고, 페이크를 한번 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데서 페이크 진짜 많이 줘서
여기서 그 방향성이 나오니까 레버리지 크게 당겨가지고 가져가 보자 이런 전략이 아마 안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뚫는 척을 하면서 아래로 꽂아버리거나 아니면 아래로 뚫었다가 위로 올려버리는 무빙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락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진짜 하락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구간은 아마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라고 봅니다. 이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두 번의 고점, 그리고 하락 추세가 명확하게 발생을 했고 여기를 돌파를 하니까 해당 구간에서 지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쵸? 여기서 지지가 발생을 했죠.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으니까 가격이 다시 한번 되돌림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는 건데, 지지를 받게 되면은 여기서 위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숏포지션이 반익이 들어간다라든지 위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 저는 만약에 이 추세선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 하락 추세가 진짜 하락 추세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채널 하단 90K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뭔 지금 104K인데 어떻게 뭐 여기까지 내려오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비트코인 여기서 8개월 행보했습니다. 이 채널 상단과 하단의 갭이 거의 약 20K 정도가 차이가 나요, 평균적으로. 이걸 8개월 동안 위아래로 계속 흔들었거든요. 위아래로. 그럼 여기 안 올 거라는 생각?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채널 상단에서 저항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수렴 패턴은 좀 하락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이탈 시에는 이 지지 구간을 전부 다 이탈을 하고 저는 이 90K까지 노려보고 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페이크 무빙을 주게 되면은 그때는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텔레그램에 좀 공지를 해드릴 거고, 우선은 저는 90K를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리고 대하락장이 결정이 되는 구간은 여기에요. 이 90K 부근.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 몇 번 받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리고 7번. 총 7번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선은 신뢰도가 높은 선이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선 뭐라고 했죠? 이 선? 이 선은 21년 고점에 발생한 추세선이에요.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고점을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이었을 때는 저항선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니까 리테스트를 주고 나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으니까 해당 선에서 지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상승 관점에서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여기서 계속해서 하락을 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하락 다이버런스가 강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도 반등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고점을 갱신을 한번 하고 나서 하락 다이버런스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과매수가 찍힌 다음에 하락을 할 때 저는 이 하락 다이버런스를 만들어주는 상승이 한 번은 남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고점 갱신 할 거다, 이 횡보 패턴만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고점 갱신을 할 거고, 그 다음 하락 다이버런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상승이 마지막 상승이 될 거다라는 관점을 저는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음에도 여기서 추가 상승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상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90K를 간 다음에 이 채널의 하단으로 도달을 했을 때 여기를 처음으로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는 다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하락이 되게 가속화가 될 거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풀매수 구간이 아니다, 차라리 여기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하락을 했을 때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설 연휴임에도 좀 불구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다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수렴이 길어야 3, 4일이면 좀 끝나고 아마 주봉이 마감이 되는 27일을 좀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가 아마 설 연휴쯤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좀 쉬는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상방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한 가지 방향성만 맹신을 하게 되면 사실 그건 위험한 거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락을 좀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수렴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서 거래 전략을 좀 다양하게 두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수렴이 끝나는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성으로 흘러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 점을 체크를 하고 다음 수렴 패턴의 종료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곧 큰 거 온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